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2009년입니다. 용산 참사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용산 재개발 보상 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대치했는데요. 경찰 옆에는 철거 폭력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고요. 농성 가공물로 피해 들어간 철거민들은 불에 타면서 안타깝게도 철거민 5명, 경찰 특공대 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경찰의 과잉 조치로 벌어진 일이라는 결론이 났었는데요. 최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 과도한 그리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후폭풍 거센데요.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입장 먼저 들어보고 오세훈 후보 측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박내군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후보의 발언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어떻게 해도 해서는 안 될 말을 좀 한 것 같고, 아무리 선거판이 좀 그렇다고 그래도 너무 나갔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정말 이 감정을 추스르기가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네. 임차인들의 폭력적인 저항이 본질이라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얘기를 했는데요. 용산 참사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용산 참사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당시에 그 이명박 정권 때 뉴타운 그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오세훈 씨가 이제 서울시장 하면서 한강 르네상스 이런 것들 굉장히 저가면서 막 개발 붐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죠. 예. 이럴 때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 4구역은 용산역 맞은편 그 국제 빌딩 바로 밑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네. 여기를 개발해서 재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재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순차적으로 제대로 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강제로 이제 폭력적으로 이제 세입자들을 쫓아내는 이런 식의 방식이었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은 이게 자영업자들이에요. 예. 빈민들이나 이런 저들이 자영업자들인데 거기서 가게를 하던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턱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보상금만 주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못 나가고 이제 버티던 중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예. 무리한 재개발의 그런 피해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데 대화도 안 해주고 그냥 쫓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막리에 올라가 싸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경찰력이 공권력이 투입돼서 사람까지 죽게 되는 그런 참사였던 거죠. 그분들이 막내에 올라갔는데 그 낮에는 그 폭력배들한테 계속 시달려서 막루로 쫓겨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용역들이 있었죠. 예. 용역 깡패들이 있고 야만적인 철거 행위가 있었는데요. 용산 참사 당시 서울시장이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용산 참사 그 이후에 계속 그 자리를 지키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응과 후속 처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대책위에서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이제 각 방면의 노력을 하면서 서울시장과도 면담을 요청을 했었어요. 네. 이 문제 좀 빨리 풀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쪽에서 왔던 반응은 뭐냐면 그 사인간의 문제인데 시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일관되게 이제 그런 태도를 이제 취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3월 10일경에 이제 다시 거기 용산 참사 현장에 철거가 진행이 되거든요. 예. 당시 서울시 부시장이 이게 시간이 돈이다 그러면서 이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면서 철거를 강행하는 것을 옹호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때 추석 때 정운찬 총리였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용산 참사 현장에 그 분향소를 와서 그 좀 조문도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나중에서야 이제 서울시가 움직이고 그랬던 거지. 오세훈 시장이 이거에 대해 책임지고 풀려고 했던 모습은 저는 하나도 확인한 게 없습니다. 오 후보 측에서는 시장 시절에 자신이 이 사태 수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그랬더니 뭐 유가족들이 그런 말을 듣고 새빨간 거짓말이다. 무슨
그런 노력을 했냐,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나중에 장례 협상이 끝나고 나서야 조문 한 번 온 게 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팩트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오후부 쪽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마음속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이렇게,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지, 오세훈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용산 참사 유족들은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없는 말도 지원해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냐고 너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살려고 올라간 사람들을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거기서 좀 막내 올라가는 게 진짜 죽으려고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네네. 공권력을 수입해서 하루 만에 이렇게 농성을 강제 진압하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데 거기에 책임질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철거민들한테 책임을 묻는 식으로 돼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좀 부들부들 떠시는 정도죠. 오세훈 후보가 논란이 커지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사과하는 것도요, 이게 진정성이 있는 사과로 들릴 수가 있나요? 좀 저도 사과하는 거 그걸 좀 보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정말 가슴 아픈 사람의 어떤 사과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사과는 워낙 이제 여론의 후폭풍이 이제 심하니까 그거 어떻게 좀 무마시켜 보려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거지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 구 하나님께서 공권력에 따르지 않고 먼저 진압 예고도 하고 했는데 시너에 불을 먼저 붙인 원인 제공자들이다 하면서 피해자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요, 이제 이렇게 막상 그쪽의 상황도 잘 몰라서 그러시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 결과나 판결도 사실 화염병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화재가 났거나 이렇다고 하는 게 증거가 없었거든요. 증거가 없이 이제 그렇게 간 건데, 몰아간 건데, 이게 이제 당시에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 수사 기록, 초기의 수사 기록 3,000쪽 가까이를 갖다가 감추고 했었잖아요. 예, 예. 이런 아주 불공정한 수사와 그런 부당한 어떤 판결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용산 참사를 공권력의 과잉 진압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2009년에 벌어진 참사입니다. 네. 용산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성급하고 무리한 개발은 이런 부작용을 낳게 되고요. 네. 거기 이제 용산 4구역에 거기 개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개발해서 들어선 게 용산 센트럴파크 캐링턴 스퀘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가 매매가가 24억에서 62억이에요. 예. 전세가가 16에서 22억입니다. 이렇게 개발을 해서요,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 거기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서민들은 거기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개발 이익을 위해서는 무자비하게 그 서민들을 갖다가 강제로 폭력적으로 쫓아내고 진압하고 이러는 게 재개발인데, 이거를 갖다가 너나 없이 좀 다시 그런 사람 죽이는 재개발을 또 하겠다고 하는 분위기라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용산 참사에서 우리 사회가 많이 얻고 배웠어야 될 텐데 지금 네. 재개발, 재건축 공약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요, 이게 용산 참사가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이나 이런 거에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원주민이 다시 재입주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이게 워낙 천정부지로 집값이 뛰고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그러니까 이제 더 떨어지고 있고 결국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 개발업자들, 토건업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진행되는 건데 이런 식의 막개발 이런 재개발은 좀 중단돼야 되고 제대로 된 개발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개발 정말 사람의 주거 문제들 거기에 이제 주거 문제들 해결하려는 그런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그런 개발로 나아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서울도 다 망하고 전국이 다 망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세훈 후보 캠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서 용산 참사 발언 일부만 보도돼서 문제가 됐다. 언론의 왜곡 보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령 오세훈 캠프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령입니다. 네, 혹시 박래군 소장의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듣지 못했네요. 네. 지금 바로 연결이 됐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일정을 다니고 있어서요.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네. 격차가 꽤 벌어져 있습니다. 캠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이런 분위기로 저희가 그 캠프와 당이 한몸이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여론조사로 그 추이를 보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분위기지만은요. 여론조사하고 실제 그 투표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층의 특히 표심도 아직 저희가 잡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그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가 진심을 다하고 또 앞으로 그 비전을 유권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 내일 아무래도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또 4월 7일 본선거와 함께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명운이 갈릴 텐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교훈 삼아서 정말 마지막까지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겸허하게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 젊은 우리 그 청년들, 중장년층, 중도층의 투표를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기자 출신인데 정치인처럼 말을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오늘 제가 첫 방송이거든요. 아, 그래요? 대변인 들고 첫 방송이어서. 아니요, 대변인 인터뷰를 지금 10번 한 것처럼 테이프를 틀어놓은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말을 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세훈 후보가 용산 참사를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온 건가요? 네, 일단은 관훈 클럽 초청 토론에서 오 후보가 이제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 후보의 말씀, 이런 경위를 막론을 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를 하고 신중했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의 오 후보의 발언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사죄를 드립니다. 다만 그 일부 언론에 의해서 그런 사과 부분들이 좀 전문이 이렇게 좀 생략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앞부분만 좀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참사 당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근데 용산 참사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용산 참사에 대해서 오 후보께서 사과 안 하신 게 아니고요. 사과를 하셨고 또 조문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 가셨죠? 네네. 그리고 이후에 그 협의 과정에 있어서도 서울시에서 맡아서 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또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그 유족분들이 아직까지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우시고 그 상처가 잊혀지지 않으실지를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깊이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는 말씀 오 후보께서 재차 강조를 하셨고 저희 캠프 또 제가 대변인으로서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에 용산 참사 백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부동산 정책에서 오세훈 후보가 지금 계속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뉴타운 재지정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세훈 후보 시장 시절에 있었던 공약을 이렇게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계속 규제 안 하고 밀어붙이면 용산 참사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뭐 이제 굉장히 완화한다거나 뭐 규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자칫 뭐 투기 수요가 이제 급증이 돼서 뭐 집값이 또 다시 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우려들도 있으신데요. 네. 그 핵심은 오 후보의 경우에는 민간이 그 재건축, 재개발을 주도하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장기 전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박영선 후보 공약을 보면은 뭐 공공주도 개발, 문재인 정부가 2사 대책에서 공공주도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공주도 개발이란 게 결국 LH가 주도를 한다는 건데 이것이 이제 바로 오 후보와의 정책에서의 확연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그 LH 직원들 땅 투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여전히 그 뭐 문재인 정부와 박영선 후보께서 공공주도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잖아요. 조금 현실 인식이 좀 없으시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공공주도 재개발, 또 재건축에 성공할 수 없는 구조다. 라는 것도 뒷받침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 후보의 공약이 좀 매우 현실적이고 돋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네. 예, 또 다른 우려하시는 점들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오 후보께서 만약에 시장이 되시면은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다른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 신뢰를 드릴 것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정책이 재개발 정책이 현실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하고 거의 비슷하다 하는데 이 MB의 재개발 정책하고 차별점이 뭡니까?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서울과 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안전 진단을 조금 새로 할 것이고요. 그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그 주택 공급 문제가 숨통을 트이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니 이명박 대통령 정책하고 그 재개발 정책하고 좀 차이점이요. 글쎄요, 이제 저희는 뭐 일단은 오 후보께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손봐서 앞으로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갖춰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곡동 땅 문제는 너무 많이 해명하셔서 입이 아프시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해명했는데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네거티브 공세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본질이 그 내곡동 땅에 대해서 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부당하게 챙겼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네. 그런데 민주당이 사실 아무런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측량하는데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저희가 주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지금 박영선 후보 측에서 네거티브로 일관을 하시니까 저희도 이제 계속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반복을 하게 되니까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소진이 되는데 네. 일단 세 가지로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이 없어서 다른 간단하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기 매입을 했는가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네. 이것은 오 후보의 배우자께서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조사항 땅을 상속받은 것이다. 즉 투기가 아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국장 정결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저기 TV 토론에서 오 후보가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들어와서 이제 TV 토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회의하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캠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글쎄요. 물론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좀 이렇게 명확한 말씀을 하셨으면 좀 좋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들은 했는데요. 네. 이제 오 후보께서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금 굉장히 이렇게 좀 여기 지역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겸손하고 좀 겸허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겸손해서 이런 말이 나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오 후보께서 정리를 하셨는데 이제 뭐 큰 처남이 분명히 같다는 것이고 장인어른이 분명히 같다는 것이고 누가 같이 갔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 후보 그러니까
5호는 가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라는 예. 것을 그 처남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름하겠습니다. 세빛둥둥섬은 민간 사업입니까? 세빛둥둥섬은 글쎄요, 뭐 민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네. 그러면 민간 사업, 네네. 이 아름다운 한강에 민간한테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는 건 이거는 적절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다음에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말씀을 워낙 잘하셔서.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방송이어서 조금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첫방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이 수려해가지고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령 오세훈 캠프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